안녕하세요, 빌리조입니다. 오늘은 코스톨라니옹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좀 더 심층 깊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코스톨라니옹께서 또 추천하신 Confusion the Confusions 해가지고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1688년에 나온 책이고 네덜란드 스톡 익스체인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전설의 투자 경험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코스톨라니옹 책을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코스톨라니옹을 또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1906년에 헝가리에서 출생하셨고 이 책은 그의 나이 93세 때인 99년 2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에 탈고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한 채 이제 그 해 9월 13일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톨라니옹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겼던 그런 시대의 역작이다. 진짜 이거는 투자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읽어보셨으면 하고, 이상하게도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한국 책으로 구하게 됐고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왔는데 정말 잘 골랐어요, 이 책은. 저는 책에 대한 투자는 팍팍 씁니다, 쓸 때. 일단 좀 오늘 처음 알아볼 게 이제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다.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얘기랑 좀 비슷하죠. 수학 플러스 심리는 투자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사상을 이걸 읽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코스톨라니옹께서도 이렇게 보신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었어요. 첫 번째 추세 요소는, 그러니까 주가 추세 요소는 이제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이제 산소 같은 거여가지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아져도 주식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은 주식 시장의 엑기스다. 그래서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제 물과 같다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80년 짬밥이 보는 이 코스톨라니옹을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분께서 항상 그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으면 그때는 진짜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 연방준비은행, 페드가 돈을 더 푼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라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또 이런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페드의 말에 집중을 해야겠다.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 별로 거시적인 그런 건 안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통화량만큼은 꼭 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이다.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즉,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면서 시세는 올라가고 부정적이면 시세는 하락한다. 지금 투자 심리를, 이거는 좀 약간 촉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투자에 대한 그런 경험, 그런 짬밥이 쌓여야 이제 투자 심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 심리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주가 지수 보조지표 중에서 RSI라는 게 있죠. 이 RSI는 뭐냐면 과매수 됐냐 과매도 됐느냐를 표시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저도 좀 약간 투자 심리를 좀 guess, 그러니까 추측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맹신하진 않지만 또 차트는 어느 정도는 참고는 해줘야 된다. 이건 마치 의사 선생님이 이런 그런 자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보고 나서 이제 예상을 해서 이분께서 뭐 종양이 발견됐는지 또는 이런 걸 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조사를 더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는 의사 선생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RSI를 참고하면서 투자 심리를 파악하고, 이런 RSI는 저 같은 경우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S&P 500도 저는 꽤 봅니다. S&P 500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서 심리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증권 심리학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챕터도 참 재밌게 읽었던 챕터 중에 하나고, 저는 책을 줄 끓고 읽는 책이 별로 없어요. 보통 잡지 넘기듯이 이렇게 대충 넘겨서 읽는 사람이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던 편인데
어찌어찌 이 책은 정말로 줄을 많이 그었어요. 진짜 그만큼 좋은 책이고 꼭 다들 읽어봤으면 해요. 자, 그러면 당신은 부하내동파인가 소신파인가? 부하내동이 뭔가요? 그냥 왔다 갔다 팔랑귀죠. 팔랑귀고 소신파는 이제 내가 믿는 그거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소신파라고 하고, 코스토라님이 말하십니다. 크게 보아 나는 주식 투자자를 부하내동파, 소신파 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 소신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하내동파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은 부하내동파에 속한다. 그러면 부하내동파와 소신파는 어떻게 다른가? 옛날 프로이센 몰트케 원수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 4가지 요소, 즉 4G를 가지고 있다. 4G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다. 그래서 이 코스톨리옹 책을 이제 읽어보면 항상 이 4G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돈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돈은 여기 내 정의로는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라는 그런 좀 혹독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생각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 주식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한 끝에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신념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트케의 4가지 요소의 또 하나의 요소에 신념을 추구하고 싶다. 신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호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보이기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 생각해요. 부하내동파의 경우에는 좀 더 투자를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 소신파의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믿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투자자들을, 진정한 투자자들을 이제 소신파라고 코스토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제가 좀 또 인상 깊게 좀 많이 읽었던 그 페이지가 62페이지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자는 그의 무기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다. 그래서 나는 80년간의 증권계에서 쌓아온 내 경험을 내 체중과 맞먹는, 사실 이제 내 체중도 별로 남지 않았지만 금하고도 바꾸지 않을 거다. 내 경험은 크나큰 손실을 겪으면서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들 가운데서 일생에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좀 듣고 제가 LOL을 했죠. 좀 많이 웃었어요. 좀 피식하고 웃었어. 참 이분은 좀 재밌는 할아버님이다. 그래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면 그래서 여기 시인이면서 철학가이자 열정적인 투자자이기도 했던 호세 드라 베가가 바로 이런 소란의 희생물 중 하나였다. 그는 암스테르담에 살았던 스페인계 유대인 망명인의 아들로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철학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르포 형식으로 쓴 이 책에서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의 모습을 사실대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사실 모든 투자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모습이 이 책을 저도 이제 혼돈 속의 혼돈을 곧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정말 읽으면서 와, 사람의 그런 본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투자에 대한 그런 원리들은 바뀌지가 않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 쓴 것처럼 투자자라는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최소한 2번 이상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투자자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저는 아직 투자자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호세 드라베가는 그의 책에서 투자와 증권거래소의 메커니즘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고,
한상, 짜증, 낙한론, 비관론, 놀람과 신념, 희망과 두려움, 돈 혹은 채무 등은 언제나 시세를 널뛰게 하는 장본인들이었다. 자, 그래가지고 이 3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결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나스닥 주식시장이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코스톨라니온께서 꼭 말하십니다.